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민주평화당을 탈당했던 현역 의원 8명을 중심으로 대한신당이 창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 3지대 통합을 화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신당의 방향성 그리고 이 대한신당이 창당 이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대한신당 대표시죠? 최경환 당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입니다. 네, 대한신당이 이제 창당을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대한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세요? 예, 저희들 8분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진 의원들 4분, 또 초선 의원들 4분 이렇게 네.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장병환 이렇게 중진 의원들 그리고 초선인 저하고 윤영일, 김종애 의원 이렇게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만 같이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 이렇게 8명이 하고 있고요. 호남에서는 이제 최대 의석을 가진 호남 제1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원내에서는 이제 5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 대한정당 뭐 여러 가지 좀 이름으로 불리다가 대한신당이라는 공식적인 당명을 갖게 되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한신당, 호남 일당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면은 광주 전남북의 의원님들이 대부분이고요. 호남의 어떤 그 기반, 호남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당을 만드시면서 이 다른 세력과의 통합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을 만드시면서 보통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 당을 만드시면서 통합을 함께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을 만드는 시점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90여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대 양당의 이런 그 적대적인 공생도 문제지만 네. 분열되고 질이 멸렬해진 제3세력의 분열상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네. 개혁 세력들, 건강한 제3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이런 절박한 생각에서 네. 이런 그 통합을 기치로 내걸게 됐고요. 네. 저는 이번 총선의 목표가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 정권으로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4+1 개혁연합을 통해서 그런 공수처법이나 어젯밤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나 이런 개혁안을 통과시켰듯이 네. 이런 그 개혁 세력의 연합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주당만 가지고 안 된다. 네. 새로운 개혁 세력들의 제3세력이 다시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창당을 했고 그 목표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3세력의 통합, 그 창당 기치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신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을 기점으로 한다, 거점으로 한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 지리적으로. 하지만 네. 어떤 신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개혁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개혁, 진보, 뭐 어느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들은 좀 중도 개혁 노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그 보수 통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서는 중도 세력, 개혁 세력의 통합을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정신의 계승정당, 네. 5.18 광주 정신의 충실한 실천 세력으로서 네. 역할을 다할 것이고요. 5.18이나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강력하게 맞서 싸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보수 통합 이야기 나오는 그런 정당과 세력과는 함께하지는 않으시겠네요. 통합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더라도. 거기에 대척점에서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여하는 분의 많은 분들이 5.18 문제나
이런 계획 과제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보셨습니다마는 네.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이번에도 4+1 이렇게 지금 정책적인 합의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셨는데 이 통합을 이야기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그 정치 과정에서 정치 행태에서 보여주듯이요. 네. 개파성과 어떤 패권의식이 아주 강한 정당입니다. 네. 자기끼리만 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 세력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은 인정을 하지만 그 정치 행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할 아까 말씀드린 4+1 개혁연합 네.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 대한신당 이렇게 해서 이런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으로 인해서 더욱더 과반 수정 넘는 정당은 투쟁은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네. 다당제가 정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혁연합 세력, 개혁연합 벨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문제에서 우리 그 중도 개혁 세력들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 개혁을 그리고 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주류들이 갖고 있는 개파성과 패권의식 거기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을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치도 그렇지만 특히 호남에서요. 네. 정치도 그렇지만 호남에서도 그동안 일당 독식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호남인들의 정치적 선택이 한 당의 특정 당에 몰아가는 선택의 결과가 우리 시의회나 또 각종 기초단체 의회에서 가져오는 피해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호남에서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된 세력들이 1대1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네. 우리 호남의 권익 또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고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개혁에 대한 흐름은 함께 하지만 이 호남 내에서의 견제 세력으로서 존재할 필요성 그리고 또 이 당의 어떤 개파성과 패권에 대한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호남 내에서 경쟁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또 통합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통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있는 세력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실로 존재하는 정치 세력 중에서는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여러 의원들이 계셔요. 네. 그런 부분들과 지금 대화가 시작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소통합, 중통합, 대통합 이런 단계를 거쳐서 4.15 총선 이전에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좀 착실하게 지금 대화를 시작했고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호남민들에게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하나 주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이 4년 전 이제 거의 뭐 4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민들이 지지해줬던 국민의당이 분화되면서 만들어진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당들이 다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국민의당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진 국민의당을 왜 깨고 이제 다시 통합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호남민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년 전에 광주 호남의 선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종식되고 3당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당시 대선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께서 충분한 동의 없이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보수 세력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호남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요. 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만들어주시는 한당 구도가 깨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국민의당은 그런 좌절을 했지만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호남에서 경쟁체제 도입 이 길은 계속 해나가야 되고 이번에는 반드시 실패하는 일 없이 한국 정치도 살리고 또 개혁정부 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깨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다시 말하면은 이 소위 말해서 반개혁 세력과 이 손을 잡는 과정에서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평화당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한신당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민주평화당이 다시 또 깨져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네, 민주평화당도 저희들도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자. 네. 모든 기득권을 내렸고 새롭게 출발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 내에서 그런 저희들의 주장에 좀 동의를 하지 못하는 지도부들이 의견 차이 때문에 저희들은 뭐 탈당을 했지만 그 새로운 출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랄이 되겠다는 심정,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당을 새로 만들게 됐는데요. 그 부분도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네. 네. 안철수 이 국민의당 전 대표, 이 안철수 대표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와 이 대한신당이 함께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정치적 지향점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또 지난 정치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도 많이 열심히 느꼈는데요. 네. 그분이 보여줬던 그 정치적인 신뢰, 특히 광주 호남민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런 평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호남민들은 특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이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분들을 만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서 이 지방자치 과정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일당 독점의 폐해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지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또 지역민들의 그 의견들을 굉장히 또 파고들어서 선거 전략을 짜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4.15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호남에서 필승 선거 전략이라면 어떤 전략으로 가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는 이제 제3세력의 통합, 개혁 중도 세력의 통합, 이게 중요하고, 호남에서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 주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절박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후에 개혁 정권의 재창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매우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4+1에서 보여주듯이 박근혜 탄핵에서 했던 국민의당 역할을 해서 보듯이 이런 제3세력, 든든한 제3세력, 통합된 제3세력이 있을 때에 정권, 개혁 정권의 정권 창출도 가능하다.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유권자들이 호소하면서 저희들이 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권자들 만나고 또 광주, 또 전남, 또 전북의 지역민들 만나면 많이 동의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원칙, 특히 호남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가 있고요. 함께 뭉쳐라, 함께 해라. 이럴 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들이멸렬해 가지고 다 찢어진 상태에서 표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뭉쳐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